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오늘 제 채널이 구독자 분들이 한 500분이 이제 넘는 걸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념할까 해서 영상을 하나 좀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그 동의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죠, 우리. 그 한자를 통해서 중국의 바이두까지 또 찾게 되고, 이게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자를 그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그 간체자도 좀 이렇게 낯설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좀 버벅거리게 그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그래도 공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바이두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서 뭐 후한서라든지 뭐 산해경에 나오는 그 조선의 땅, 그러니까 우이의 땅, 그리고 동이의 땅인 그 곳이 그러니까 어렴풋이 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륙에 예전에는 그 바다처럼 아주 넓은 호수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중국에도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 그거를 이제 당연시 이제 뭐 바이두에도 그런 영상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대하택이라든지 뭐 이런 명칭으로 뭐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그 화가족들은 그 동이족들이 특히 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닷속에 있다, 바다에 있다, 바다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좀 그러니까 아리송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동해바다 발해 바다 발해만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 도대체 어떻게 바닷속에 어떻게 살 데가 없는데 그 바닷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리고 소산 치매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바다에 이제 이렇게 잠기는 그런 산이 있다라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그게 대충 어느 지역인지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서 또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좀 이게 정리를 해서 좀 얘기할까 해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뭐 양산박 그 말씀을 드리고서는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하가 참 중요한 강이죠. 황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게 현재의 황하의 흐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황하의 흐름이 여기서 꺾여가지고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회수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빠져서 이제 우리의 서해죠. 그 황해로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양자강까지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황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고대에는. 그리고 이쪽 여기에 큰 이제 호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륙의 바다, 대야택, 대야택이라는 데가 있었고, 이 위쪽에도 이렇게 호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 발해가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더 예전에는 이렇게 바다가 상당히 발해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현재의 발해지 않습니까, 여기가? 발해가 상당히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왕검성의 위치가 여기 산동성의 이제 태산, 여기가 태산 그
뭐라고 하죠? 산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산지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이제 태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현재도 이제 도시들이 있습니다. 큰 도시들이. 여기 이게 도시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남이고, 여기가 다른 이제 큰 도시가 있는데, 저는 이 태산을 중심으로 어떤 도시가 그 왕엄성이지 않느냐. 예전에 조선의 아사달, 수도인, 거기가 이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쪽에 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태산의 그런 산맥들이 이렇게 있고, 산지가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게 이제 태양산맥이라고 하죠. 여기가 태양산맥이라고 하는 그 산서성하고 이제 하북성, 중국의 산서성과 하북성. 저도 몰랐는데 이게 산서성과 산동선을 나누는데 이 맥이 태양산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여기하고,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태양산맥인데 여기 이제 골짜기가 이렇게, 여기가 산서성에 보면 골짜기처럼 돼 있는 데가 여기에 태원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산서성의 그 성의 수도죠, 수도. 태원이 있고, 고대에 여기가 이제 그 요임금, 이게 요성, 예전에는 여기가 뭐 요하라고, 여기가 요하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요의 수도, 요순시대의 그 수도가 여기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가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뜨고 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도 이제 태산에 이제 큰 이제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황해하고, 그리고 여기 대하택, 그리고 여기 북해, 이 사이에 이 땅이 이제 동해의 땅이었습니다. 동해의 땅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화족에서 이제 보기에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곳이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해가 떠가지고 여기 지는 곳, 여기가 태왕산맥이 이렇게 있는 이곳, 이 골짜기. 그러니까 여기 태산이 있는 골짜기에서 태양산맥 있는 골짜기로 이제 해가 지는 그 모습이 거기 이제 기록에도 이제 나와 있어요. 기록에도 양곡, 그 후한서 동의지에도 그 양곡이라고 하는 곳, 거기가 그 침해, 그러니까 바다가 그 소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침한다. 그러니까 잠기게 한다. 그곳이 양곡이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 해가 처음 돋는 골짜기라는 뜻으로 해가 돋는 곳을 이루는 말. 그러니까 우이도 해가 돋는 곳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잖아요. 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저 우연치고는 좀 필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매곡, 그리고 이제 명나라 시절에 그 어떤 학자가 매곡이라고 했어요. 매곡. 그러니까 해가 지는 골짜기. 저는 이게 태양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산에서 해가 뜨고 태양산에서 해가 지는 거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동부가, 이게 중국 아주 핵심적인 이 지역이, 그러니까 동이의 터전이었고 우리의 터전이었던 거죠.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이제 부분인데,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예. 여기가 이제 핵심 지역이었던 거죠.
그 범위를 이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 후한서의 동의지하고 그 후한서의 동의지하고 명나라 때 학자가 이제 얘기한 데가 양곡과 양곡, 여기가 이제 태산이 있는 양곡이고 여기가 태왕산이 있는 매곡인 거죠. 그래서 해가 여기서 떠서 일로 이제 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범주가 다 이제 동이 우리의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의 그 수도인 아사달은 여기 태산, 태백산이라고도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뭐 백악산, 거기가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암석이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해를 받으면 뭐 이렇게 좀 하얗게 뭐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백악산으로 이제 불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 처음에는 이 베이징 이쪽 위쪽 요소 지역이라고 하죠. 이쪽에 있는 뭐 조양시라든지 뭐 이런 데가 이제 거기에 산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원래는 이 조선의 건국지가 거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와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우시라 교수님이라고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학자신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그 이쪽 그 문화가 은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황하로 여기 교류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쪽과 이쪽이.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한자 공부를 하는데 제가 대략 이제 또 쓴 글이 또 개발세발 또 쓴 글이 있어요. 이 제가 쓴 게 이제 동의, 이제 우의 이렇게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동의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한자를 이렇게 쪼개보면 나무, 해, 크고 유연하게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의는 산, 그리고 해가 뜨는 산, 그 해가 이제 뜨는 산에 이제 발자국들, 그러니까 해가 해의 발자국이죠. 그러니까 해가 이제 비춰지는 곳, 그리고 또 크게, 또 유연하게. 제가 이제 뭐 이걸 궁자를, 그러니까 동의의 이자를 뭐 크고 유연하게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들은 안 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이자가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도깨비리라고도 하고 또 떠날리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도깨비들은 이제 떠나고 뭐 그런가 봅니다. 이제 많이 이동을 많이 했던 그런 이제 동이족의 어떻게 보면 그 민족 그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깨비 집단, 그리고 도깨비는 이 새 추자를 옆에 도깨비 리에다가 새 추자를 쓰게 되면 떠날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떠날리가 이제 방향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태극기의 건, 곤, 감, 리의 그 리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상징하죠, 불. 그러니까 이 효가, 제가 저번에 짝대기라고 했는데 효가 이게 끊긴 효가 있고 이게 끊기지 않은 일자인 이 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두 개의 끊기지 않은 양의 효를 쓰고 가운데 음의 효를 이게 쓰는 게 이제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괴. 그래서 건, 곤, 감, 니. 그러니까 하늘, 땅, 그리고 구덩이, 불. 저는 이게 감이 이제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자를 보니까 울이더라고요, 울. 그래서 이 도깨비들을 이제 도깨비 또 리, 도깨비 치라고 하는 귀신 귀자에다가 그 도깨비 이자를 또 붙이는 또 한자가 있어요. 또 이게 저는 동의의 상징인 이제 활, 궁, 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활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 강할 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활활 강이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이 강하게 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의성어로 활활 탄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강 이름을 뭐 뭐뭐 강 이렇게 대명사를 붙이는데 흐를 강이 저는 그 강이지 않을까 해서 이 궁자에는 그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어떤 글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 모양과 물이 흘러가는 모양, 그게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 불은 활활 타는 거고 물은 강이 되는 거죠. 큰 강이 되는 거죠. 굽이쳐서 흘러가는. 그래서 저는 그 궁자로 이렇게 궁자가 이제 강자가 된다. 그래서 그 동의의 그 이가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번에 이제 묵가 집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집단이 이 도깨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도깨비하고. 그래서 기술자들인 거죠. 이 도깨비가 사실은 그 중국 쪽 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기술이 뛰어나고 이제 뭐든지 뭐 다 만들어내고, 그래서 뭐 도깨비가 뭐 뚝딱하면 이제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하면 만들어지고 하든 그 뚝딱 그 뚝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면서도 무엇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의성어잖아요. 뚝딱이라는 게 뚝딱뚝딱 잘 만든다. 근데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그 도깨비 집단에 나중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그 묵가 집단이 그 계승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묵가 집단을 동이족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투를 트는 이제 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게 상투, 북상투, 추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 귀신 귀에다가 여기 새 추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형상을 이제 본 거죠. 머리에 새가 앉아 있는 거죠. 상투를 중국 중화 쪽에서 그렇게 이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도깨비 리하고 같고, 그리고 이 집단들은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계속 움직였던 거죠. 어떤 목적을 갖기도 하고 뭐 자부지간 이렇게 움직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의 그 인디언들도 계속 그 북아메리카를 이렇게 움직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북아메리카의 그 과거 인디언들도 어떻게 보면 이 동이의 반개 집단이지 않느냐, 해를 따라서 이제 끝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밑에 이제 중남미의 그 마야 그쪽 민족, 이제 그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이가 거기까지 이제 움직인 거죠. 이제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향해 이제 간 거죠. 저희 단군 국조께서도 그렇게 해서 오신 것 같아요. 이 중국 땅까지.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태극기에 보면 건, 곤, 감리도 이 한자를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건의 그 일출, 그러니까 해가 뜨는, 바닷가에서 해가 뜨는 이제 그걸 상징하는 글에다가 새 을자를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전통 우리 보면 이제 솥대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솥대가 이제 솟는다, 해가 솟는다, 해의 전령 이게 새. 그러니까 까마귀죠, 까마귀. 삼조고. 그게 이제 하늘 건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성스러운 새, 해가 뜨는 성스러운 새. 그게 아사달의 그 문양에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땅 곤자는 흑토자에 이게 뭐 원숭이 신자라고도 하고 늘릴 신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세상이 이제 아주 그 초기에 그런 하늘 밑에 땅에 살고 있던 원숭이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을 지칭한 것 같아요. 이 땅이라는 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원숭이 같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 흑토가 이제 이쪽에 붙으면 좌측에 붙으면 이제 대명사라든지 이제 복수를 나타내니까 이제 땅으로 치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구덩이 감, 그리고 불리. 그러니까 이게 구덩이 감은 그 땅에다가 또 이제 그 원숭이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판 거죠. 그래서 이게 흙토에다가 하품, 흠자라고 쓰는데 우리가 흠결이 있다, 뭐 흠을 잡다 할 때 그 흠자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성스러운 하늘 밑에 뭘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뭘 파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굴을 파고 거기서 살아야 했지 않습니까? 굴을 파거나 집을 짓더라도 이제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파냈던 그런 것을 이제 구덩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향하는 그 울이죠, 울. 그 울뚝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불뚝은 이 도깨비들이 따라가는 새, 불. 그 도깨비들의 뭐 뚝. 그러니까 도깨비가 상징적으로 이제 뿔도 있고, 그 뿔 자체도 저는 이제 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둑의 뭐 이렇게 기운을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위쪽으로는 이제 창같이 삐죽한 이제 창들이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수술로 달려가지고 빨간색도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있어요. 수술. 그러니까 실이 다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실. 그러니까 도깨비 머리에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머리카락처럼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뿔이 딱 이렇게 나 있는 머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 뚝이 있는 거죠. 위로 향하는 뚝은 이제 창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거고 밑으로 내려 있는 수술은 그러니까 아래뚝, 그러니까 울뚝이 되는 거죠. 그걸 다 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떠날 리의 그 새, 그 도깨비 리의 그 새, 도깨비의 새가 이제 저는 그 까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늘 건네 그 새는 이건 까마귀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까마귀라고 말씀드렸는데 까마귀보다는 어떤 성스러운 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약간 SF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SF에 보면 이제 우주선 그것을 예전에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그것을 새로 본 거죠. 성스러운 새. 그 새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땅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그런 까마귀, 새, 검은 새. 그걸 나타내는 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건곤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렇게 순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런 해가 뜨는 곳에 성스러운 새가 있었고 그게 이제 하늘을 나타내고 그 땅은 그런 이제 뭐 늘릴 신에 흙토자를 써가지고 뭐 그런 땅에 구덩이 사람이 그 땅에다가 이제 홈을 판 거죠. 무엇을 목적을 해서 굴을 파거나 집을 짓거나 뭐 그 제방을 뭐 만들 때 흙을 파거나 그리고 광물을 캘 때 흙을 파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 그게 우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뚝은 그러니까 불은 그런 이제 위로 향하는 성질, 그러니까 감이 아래로 향하는 성질, 그러니까 음양, 그래서 불뚝, 그러니까 울뚝, 불뚝, 울뚝, 불뚝 이렇게 우리 말에 이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날리, 그러니까 새를 따라서 떠난 거죠. 까마귀. 까마귀가 저도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철새라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이제 까마귀가 이제 텃새가 돼가지고 텃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뿐이지 뭐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오고 뭐 여름이 되면 또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아까 이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겨울이 되면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여름이 되면 다시 좀 북쪽으로 올라가는 순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황하의 동쪽 이 땅이 사실은 그 동이의 터전이었던 거죠.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허남성, 장수성, 뭐 안의성, 안의성 뭐 이런 데가 다 동이의 그리고 우리의 터전이었던 거죠. 제가 오늘은 이게 좀 장황하게 길게 이제 500분께서 이제 그 부족한 채널에 구독까지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동안 제가 이제 좀 얘기했던 거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더 또 좀
주사가 없게 됐네요. 예. 긴 영상 끝까지 이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역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